참.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래 한번 들려주시죠. 이 노래 다 아시죠? 알죠.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죠. 야, 이 노래 나오면 아침에 눈도 못 뜨고 빗자루 들고 나가. 맞아. 그리고 막 청소해야 돼. 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뒷동산 가서 나무 심고 뭐 이랬다는 그 새마을 아이고, 운동. 그 민둥산에 나무 심을 때 그냥 심지 않습니다. 그 옆에 반드시 그 새마을 깃발이 펄럭펄럭해요. 네. 우리가 왜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글도 고칠 때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또 새마을 모자를 쓰고 해요. 써줘야 얹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깃발 펄럭펄럭하고 또 모자 쓰고 나가서 그냥 하느냐. 체조를 반드시 하고 합니다. 그렇지. 반드시 체조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런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중장년층들 5060 세대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예인 아나운서는 이 알랑가 새마을운동 모르실 몰라. 것 같아요. 저는 알랑가 알지만 몰라. 교과서에서 배웠죠. 아,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책으로 그렇지. 배웠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새마을 이름이 붙은 뭐 열차 있죠, 네. 은행 있죠, 어, 뭐 음식점 뭐 이런 거는 다 새마을 운동의 여파로 그럼 탄생한 건가요? 그렇죠. 이 새마을 운동이 그냥 농촌 운동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점차 이렇게 뭐 도시, 뭐 공장, 직장, 학교 이렇게 쫙 퍼져 나가면서 확산됐어, 맞아. 이 잘 살기 위한 그냥 범국민 운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해서 그 당시에 그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많았어요, 많았어. 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7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꽤 성장하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굳이 뭐 이렇게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새마을 운동이 농촌 부흥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이게 1960년대까지 사실 우리나라 농촌 70% 다 초가집이었어요. 다 거의 제가 볼 땐 제가 시골 갔을 때 다 거의 100%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옆집 초가집이었는데 불 나가지고요 난리 네, 났었는데 맞아, 맞아. 대부분 다 농촌에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고 80% 이상이 다 볏집으로 만든 이 초가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4월, 5월 옛날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릿고개. 너무너무 그 고개 넘기기가 어려워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다 보니 농촌마다 가난 극복이 아주 열쇠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때 그 1970년대 농촌 재건 운동을 한 요 시점에 사실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이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국민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나라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진성 오라버니의 보릿고개 그렇죠. 노래 있잖아. 네. 아야 뛰지 마라 해 꺼질라 이거 있잖아. 네. MZ 세대들은 몰라. 그러니까 꽁보리밥만 먹고 지내던 그 시절에는 정말 그냥 움직이면 또 배 꺼지니까 뛰지 마 이렇게 노래 가사를 담았잖아요. 네. 너무 배고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70년대 봄 새마을 운동이 탄생했는데 이 운동이요 한 농촌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하게 됐다고요. 예, 그게 바로 경북 청도의 신도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네. 1970년대 초에 여름에 엄청난 장마가 들어서 마을이 다 휩쓸렸는데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를 해서 아주 번듯한 마을로 다시 재정비했답니다. 오. 그런데 이 모습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여기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전국 농촌이 발전하려면 신도마을처럼 바꿔야 한다. 아. 이렇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전국 농촌에 시멘트를 배포한 거라고 그래요. 아. 이때 그 나눠준 시멘트 양이 그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무상 배포로 엄청나게 무상으로? 많이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3만 3천여 개 마을에 각 시멘트를 335포대, 철근 1톤을 따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 주민들이 이 무료로 받은 시멘트를 어떻게 썼는가? 이걸로 우리가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마을길도 넓히고요. 교량도 건설하고 하천에 뚝뚝 고치고 그리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공동 빨래터가 빨래터. 있었어요. 시멘트로 예. 쫙 돼 있던 거. 맞아.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도 엄청 저도 방맹이 두들겼었는데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대개 20여 개의 사업을
그 마을 자치적으로 움직였고 이걸 수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하나의 붐이 된 거죠. 네. 그 중에서 이 성과가 아주 좋은 마을은 좀 여러 가지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죠. 그럼요. 그 당시 마을 중에 경북 영일 문성마을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1971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시장과 군수들을 문성마을에 다 모았어. 그다음에 마을을 다 둘러보게 한 다음에 전국 시장과 군수는 모든 마을을 문성동과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비슷했어. 아무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국 시장과 군수, 지방 공무원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다들 모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발에 나서기 했답니다. 네, 우수마을에는 시멘트하고 철근을 네. 더 지급했고요. 네. 신문, 방송까지 동원해서 거기를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서 어떤 마을이든지 우리 마을도 저렇게 좀 돼보자. 그렇죠. 이래서 서로 막 경쟁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이 새마을 운동은 그 마을 간의 경쟁 네. 심리를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고는 못 살죠. 맞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하나의 집단 심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왜 마을마다 시멘트 배급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가구마다 곧 가정마다 배급한 게 아니라 마을마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이 참여도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전국 마을을 이렇게 기초 마을, 자조 마을, 자립 마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잘 거둔 이런 곳은 16,000여 곳 정도가 있었는데 요곳은 마을마다 500부대 시멘트하고 철근 1톤을 따로 또 지원을 합니다. 아유. 잘하는 집은 더 주는 거예요. 대신에 와. 18,000여 개 마을은 아예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이런 네. 차별적인 그 또 단계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해요. 네, 뭐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성장 뭐 좋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과유불급이잖아요. 과열 경쟁에는 부작용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받은 시멘트 모두 안 쓰면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식의 경쟁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과 아이가 많아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집들은 마을에서 점점 살기가 힘든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이장, 계장, 동장 같은 새마을 지도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업장이 방출해야 할 시멘트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거나 또 중간에서 횡령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네. 와, 이게 우리나라가 참 옛날부터 이렇게 다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도 한번 보게 되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겠죠. 그럴 것 우리가 같아요. 100m 달리기 할 때 둘이 안 뛰고 혼자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설레발레 그러면 기록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이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맞아. 이런 지나친 경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어쨌든 이럴 때 경쟁이 없었다면 새마을 운동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맞아요. 것이다. 예. 그러면 당시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퍼지게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달라졌던 건 뚜껑, 지붕. 지붕이었습니다. 맞아. 지붕 개량 사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 이상이 다 지금 우리 보시는 야. 것처럼 다 초가집이잖아요. 맞아. 매년 지붕도 새로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기와 지붕 아니면 우리가 옛날엔 스레트라고 불렀는데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 있죠. 이런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이 되기 시작했고 요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5년 동안 전체 농촌 가구의 30%의 정도가 초가 지붕에서 기와 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체 마을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지붕이 바뀌었으니까 바닥도 바뀌어야지. 농촌의 상징이었던 그 꼬불꼬불한 마을길이 넓게 확장되기 시작했잖아요. 마을길도 넓히고 콘크리트 맞아. 가지고 그 네. 마을길 이렇게 포장하고 맞아요. 구불구불한데 이렇게 피고 이런 거 다 마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거고.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비 오면 질퍽질퍽하고. 이상해요. 아우 정말 뭐 그랬습니다. 흙탕물 신세고 어. 뭐
정말 저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와, 다들 진짜 나서서. 너무 그리고 이장님 방송으로 이장님 방송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에는 마을길을 넓히고 포장하는 작업이 있으니 아무튼 바쁜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이 방송이 나가면 몸이 그럼요. 불편한 어르신들도 그냥 삽 곡괭이 들고 맞아요. 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씁니다. 터지잖아요. 방송하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또 그 시절 계속 마을 공사를 재촉해야 하니까 당시 그 새마을 노래가 그렇게 울려 네. 퍼졌다고 하죠. 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잘 살아보세. 딴따라단딴딴딴딴. 그렇죠. 잘 살아보세. 아, 그 노래 좋았어. 지금 노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잘 살아보세 노래와 관련된 비하인드도 있다고. 예, 지금도 귀에 막 콕콕 꽂히죠, 그쵸? 꽂히죠.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비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운동이 이제 나타나고 그 뒤로 우리가 늘 들었던 음악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원래는 요거보다 앞서서 1962년에 네. 5.16이 있었죠. 네. 이 5.16 군사정변 때 1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노래였고 아. 요 탄생 배경만 보면 요게 새마을운동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요게 새마을 구호하고 아주 찰떡이었던 겁니다. 찰떡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노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적인 노래로 불려지게 된 그렇죠. 거죠. 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하면 떠오르는 그 초록색 그 모자이크에 새싹 마크 그렇죠. 있었잖아요. 여기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새마을운동 깃발과 배지에 들어가는 그 마크가 1972년 당시에 새마을운동 담당관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만들었대요. 그냥 보기에 막 평범한 새싹처럼 보이는 그런 마크잖아요. 근데 네모난 깃발의 초록색 바탕이 넓고 기름진 평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록잎 그 세 개는 근면, 자조, 협동을 의미하고요. 자, 이를 감싸고 있는 그 노란색 원은 황금이야. 황금을 상징하는 아주 큰 그런 의미가 뜻이 있었구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걸 고건 전 총리가 만든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네요. 예. 하지만 뭐 모든 정책에 그렇듯이 다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함께 오는 것 같은데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농촌 전통 중에 우리가 두레나 품앗이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아주 상부상조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이제 금이 좀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경쟁이란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 농촌 조직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상부상조가 하나의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과거의 전통이 어느 정도 좀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한참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공무원들이 완장을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모자도 쓰면서 마을 연수 교육을 다니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몽의 역할도 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부풀리기.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부의 세계가 또 있잖아요. 잘 그러면서 보이려고. 이런 부작용들도 함께 발생했던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네. 또 그 새마을 운동 결과 이 농민들의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올랐을까라는 걸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제 농가 소득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밝혀진 결과인데 네. 1980년대에 농가 1인 1가구당 소득이 26만 원에서 270만 원, 대단하죠? 10.5배가 증가한 건 맞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부채를 따져보니까 네. 부채가 16,000원에서 34만 원으로 뭐야. 21배, 21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한 실질 소득으로는 농민 소득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결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농가 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제일 먼저 얘기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정부 시책 중에 하나가 이 고수익성 작물을 재배하라 이런 일종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고수익성 작물을 재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시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판로도 있어야 돼요. 네. 거기다가 이 가격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막 폭락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오르고 이런 양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주느냐? 그냥 고스란히 다 농민들에게 네. 이게 다 정가가 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지금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물론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게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마을 운동이 정말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냐 또. 아니면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가 과연 긍정적인 거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해석도 동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새마을운동은 어쩌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무슨 제도든 생명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요란하던 그 새마을 노래가 슬슬 사라졌어요. 항상 개항됐던 그 새마을 깃발도 하나 둘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조직마다 설치했던 그 새마을과도 사라지고 요직에 속하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름만 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던 이 새마을 모자. 모자 진짜 많이 새마을 쓰고 모자도 다 이렇게 집 구석에 다 이렇게 다 처박히게 맞아. 되고 또 급기야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조차 또 이게 9세대 유물처럼 이렇게 생각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80, 90 세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새마을 운동이 민간으로 그냥 정책이 아니라 민간으로 그냥 남아 있게 됐거든요. 근데 요게 또 정신이 살아서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요때 자원봉사 있었고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금모으기 운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했고요. 지금도 여러 어려움, 재난, 복구 있다 새마을 모자 당연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회복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 수출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지금도 탄자니아 무안자주에 가면 아프리카 민속음악에다가 그 새마을운동 가사 붙인 개사곡을 부른대요. 거기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새마을운동의 상징 녹색 조끼 입고 다니고 새마을운동 이러고 하고 다닌대요. 그 버스 정류장에 새싹 로고와 함께 영문으로 새마을운동 이렇게 딱 써놓은 거 좋아요. 저렇게 진짜 쓰여져. 나오네요. 맞아요? 여기 아프리카 맞아요? 네, 아프리카 탄자니아. 새마을이네. 탄자니아 무안자주. 와,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저 새마을 운동은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네. 이게 새롭게 다짐을 하고 네. 그냥 자포자기해서 우리가 잘 살겠어 해서 잘 살아보자. 왜 내가 왜 못해? 이걸로 간 게 할 수 아닌가. 있어. 네. 맞아, 맞아. 네, 오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추억 속에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